이 오늘 저 사연 주신 분 처음에 도끼는 떴는데 이게 자기 편으로 만든 데는 다 지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최수지 의원의 삶을 또 정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뽑아 보겠습니다. (3.98입니다) 3.98. 일단 우리 최 의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백이야 3.98이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고요. 이건 저 혼자 하는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3.98 대학 학점 평점 제 목표 평점이었었거든요. 어떤 의미일지 일단 힌트를 보겠습니다. 그 서울시의 그 특수학급 설치율이 3.98%였군요. 네. 저는 일단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들을 두고 중점적으로 풀어나가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특수교육입니다. 근데 서울 시내에 있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초중고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4%가 안 되는 3.98%이거든요. 상당히 낮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낮은 상태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좀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늘봄 학교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도 이 장애 학생 특성에 맞춰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장애 학생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수 교육에 대한 좀 관심이 워낙 지대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특수 교육 대상자와 교육자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든지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좀 제가 이런 필요성을 대변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공교육에 의존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밖에 나가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매우 한정되어 있잖아요. 또 공교육 안에서도 선생님이 사실은 다른 학급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하고 장비를 가지고서는 등교를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도 많이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의 수도 많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보통의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교사가 오셔야 되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특수학급 학생들은 상대적으로는 인원이 좀 적다 보니 차에 관심을 크게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주목하시게 됐어요?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중간추세에 있다는 것에 조금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요. 또 특수교육 대상자는 집 주변에 이제 특수학교가 없으면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울의 끝쪽에서 끝쪽으로 가게 되면은 통학거리가 2-3시간도 걸리는 왕복 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근거리에 있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들이 설치가 되면은 사실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에 매우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수학급 의무 설치 얘기도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조형교육감은 100% 설치를 목표로 하자 이렇게 감사하게도 같은 의견을 내주고 있어서 일단 현재 4%가 채 안 되는 3.98%라는 비율을 고려했을 때 이 특수학급들을 모든 학교에 설치한다고 하면은 휠체어를 탄 학생이 등교를 할 때 설치되어야 되는 이 경사로 아니면은 손잡이, 화장실이나 그 교실 안의 환경까지 모든 것들이 다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예산에 관한 논의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수의 시민들을 돕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소수 혹은 약자를 돕는 것도 절대 정치인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 계속해서 뽑아주십시오. 다음은 3종입니다. 제3종. 요거 아마 다른 진행자 같으면은 뭐 무슨 저 종합 선물 3종 세트 뭐 이런 애드립 했을 텐데 저는 뭐 바로 느낌이 왔어요. 저도 하나 한번 시청자분들께 힌트 한번 드려볼까요? 이러다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네? 요 주거지역. 맞습니다. 바로 그 3종이에요. 그거예요? 자, 그럼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삼종의 의미를 차근차근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3종이라고 하면은 재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원래 서울시 주거지역은 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일괄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이 종세분화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요. 일반 주거지가 1종에서 3종까지 나눠지면서 층고 제한이나 이런 것들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재건축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마 그 부동산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목동 아파트가 2종, 3종 두고 상당히 이야기가 오랜 기간 지속됐었죠. 네, 이 신시가지 아파트는 80년대 후반에 계획적으로 이제 지어진 단지들입니다. 벌써 이제 40년이 다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노후도가 심해짐에 따라서 아파트 외벽이 탈락해서 주차장에 차랑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누수, 전기, 좀 안전과 직결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건축이 논의가 되고 있는 차에 1, 2, 3단지는 3종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종으로 지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목동 주민들의 재산권을 좀 침해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을 바꿔보려고 우리 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거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었는데 좀 서울시와 갈등이 있어서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민들이 청원서를 가지고 오셔서 그 청원서를 직접 들고 본회의장에 올라갔고요. 본회의장에 올려서 그 청원을 통과시켰습니다. 3종으로 환원을 해주십사 하는 청원을 통과시켰고 왜 목동 아파트가 3종으로 다시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원래 기존의 3종으로 환원을 하려면 기부 체납 등을 통해서 3종으로 환원을 하자 하셨었는데 이번에 기부 체납 없이 3종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가칭은 목동 그린웨이인데요. 목동 그린웨이를 안양천까지 쭉 따라서 만드는 공공육지 조성을 통해서 3종 환원을 만들어낸 겁니다. 기존에 어떤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것 대신에 다른 대안을 제안하면서 받아내셨군요. 20년간 풀지 못했던 그 숙제를 그 전에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온 것들이 쌓인 거에다가 이제 결정은 이번에 지으신 거네요. 네. 야, 대단합니다. 이번에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 종이 상향된다고 재건축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사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실 생각인지요? 저희 목동 아파트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속 통합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신청을 해서 첫 삽을 빠른 시일 내에 뜰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6단지가 먼저 물꼬를 틀어준다면은 조금 더 같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그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께서 왜 이렇게 최수지 의원을 응원하고 팬으로 바뀌게 됐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야무지시고 아주 뭐 성실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카드 확인해 볼까요? 네. (50점입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숫자가 상당히 예, 많이 나오는데요. 50은 왠지 글쎄요, 이게 무슨 점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수 아닌가요? 네, 사실 제 의정 활동에 점수를 주자면 50점이다 해가지고서는 50점을 여기다가 키워드로 적어봤습니다. 아유, 그 아무리 겸손해도 짜게 주셨는데 지금 뭐 한 일이 지금 몇 개가 넘는데. 시의원 임기가 총 4년인데요. 그중에 전반기 2년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2년은 제 노하우도 쌓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열심히 배우는 그런 2년이었다면은 이 2년은 앞으로 좀 더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에 50점을 준 것이고요. 제가 임기가 끝났을 때는 100점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전반기 2년을 바라보면 그냥 반 정도 해낸 것 같다 싶고, 나중에 다 임기를 마쳤을 때는 100점짜리 시의원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의 50점이군요. 자, 그럼 우리 최수진 의원께서 전반기 의정 활동하시면서 그래도 상당히 이 부분은 좀 흐뭇하다. 아무래도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들을 함께 교육청과 해서 목동에 있는 학교들에 갔을 때 제가 공부를 배웠던 선생님이 지금 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사실은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도 나중에 이런 재밌는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좀 그럴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이 예전에 은사님이시고 네네. 또 그분들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갈 때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가장 이렇게 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걸까요? 사실 시의원은 지역 밀착형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의회에서만 붙어서 정책 일을 주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은 저도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열심히 보도자료도 쓰고 예산도 따고 교육청과 회의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불편한 거죠. 지역에서 가서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오랜만에 왔다라고 핀잔을 들을 때, 혼이 날 때 그때가 가장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예, 그 지역을 보살피자니 조금 더 큰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같고 네. 또 큰 거 좀 보러 가자니 주민분들이 서운해하시고. 그럼 이제 후반기엔 어떤 대책이 쓴 거예요? 그 아쉬운 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다녀야죠. 그러면은 다 끝나고 나서 100점 맞기 위해서 특별히 뭐 하고 있는 노력, 뭐 계획 이런 게 있을까요? 원내대표단에 이번에 대변인으로 선임이 되었고요.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수학급이나 이 3종 환원했던 것처럼 제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좀 제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점수 전문가거든요. 문제 풀고 막 이런 거 전문가라 제 느낌에 뭐 100점은 별 이변이 없는 한 따놓은 당상이다.